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봉쇄한다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막연한 공포가 아닌 팩트에 기반한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전쟁 피해를 넘어서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기능 마비형 쇼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한국 경제가 맞는 충격의 본질부터 알아야 합니다.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우리는 포탄이 날아오는 피해보다 경제 시스템이 멈추는 고통을 먼저 겪게 됩니다. 당장 해상 운송길이 막히거나 위험해지면서 물류비와 보험료가 폭등합니다. 이는 곧바로 물류 대란으로 이어지죠.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귀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고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한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공급망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심장부입니다. 이곳이 멈추면 한국의 반도체 생산과 수출에도 연쇄적으로 제동이 걸리죠. 여기에 투자와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한국 경제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둘째, 환율은 왜 이렇게 불안해질까요? 위기가 터지면 전 세계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달러를 사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걸 리스크 오프 현상이라고 하죠. 자연스럽게 한국 원화 같은 신흥국 통화 가치는 떨어지기 쉽습니다. 과거 여러 위기 때마다 반복된 패턴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나가면서 환율 상승을 부추깁니다. 해상 물류가 불안해지고 원자재 가격이 뛰면 수입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달러 수요도 늘어납니다. 기업과 금융기관들도 비상용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뛸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개입하겠지만 환율 상승 압력 자체를 막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셋째, 주식시장, 즉 코스피와 코스닥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30%를 넘을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이건 평소에는 시장의 활력이지만 위기 시에는 변동성을 키우는 뇌관이 됩니다. 충격이 오면 외국인들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국 주식, 특히 대형주부터 팔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급등하면 달러로 환산한 투자 수익률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매도세는 더욱 거세집니다. 금리가 흔들리고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 성장주나 빚이 많은 기업들의 주가는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결국 외국인 자금 이탈, 환율 급등, 기업 실적 악화라는 삼중고가 한국 증시를 덮치게 되는 겁니다. 넷째, 모든 업종이 똑같이 타격받지는 않습니다. 먼저 충격을 맞는 쪽과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쪽이 갈립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반도체와 IT 하드웨어, 그리고 운송, 항공, 여행 업종입니다. 반도체는 대만과의 공급망이 워낙 중요해서 심리만으로도 주가가 출렁일 수 있고, 운송과 항공은 물류 리스크와 수요 위축에 즉각적으로 노출됩니다. 금융주 역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자산 가치 하락 압박을 받게 되죠. 반면 방위산업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오히려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 전체가 폭락하면 함께 하락하겠지만 하락폭이 적은 상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죠. 식품이나 통신 같은 필수 소비자의 관련 업종도 경기를 덜 타는 방어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 역시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에서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시간 순서로 벌어질까요? 충돌 발생 직후 2주간은 패닉 구간입니다.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은 외국인 매도세에 급락합니다.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돈이 몰리지만 정부는 환율을 방어해야 해서 금리를 쉽게 내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후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실물 충격기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물류와 끊겼던 주문의 여파가 수출 통계에 반영되고 기업들은 실적 전망치를 줄줄이 낮춥니다. 정부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그리고 6개월 이후부터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대만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이 무너지고 미국 등 동맹국 중심으로 새로운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대만의 생산 물량을 일부 대체하면서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반대로
글로벌 수요 자체가 위축되면서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의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시나리오에서 눈여겨봐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중국의 봉쇄 강도입니다. 대만 해협을 완전히 막는 전면전인지 일부를 통제하는 준봉쇄인지에 따라 경제 충격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둘째, 미국의 제재 범위입니다. 미국이 금융, 기술, 해운 등 어디까지 제재하느냐가 한국 기업에 미칠 2차 충격을 결정합니다. 셋째,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입니다. 이들의 매도 규모가 우리 증시의 하락 속도와 깊이를 결정하는 열쇠가 될 겁니다. 넷째, 달러 유동성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달러를 구하지 못해 위기에 빠지는 신용 경색이 발생하는지를 주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입니다. 한반도 긴장까지 고조되면 한국 경제의 리스크는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시나리오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우리가 대비해야 할 현실적인 위험 요소들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는 이러한 경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